친북 세력들, 좌파들, 이들의 활동, 운동들을 바라볼 때 우리 대한민국 2000년 전후의 이 민족들이 왜 이러한 모습으로 진화되고 있는가, 발전되고 있는가, 개탄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도 국가 안보, 경제 성장, G20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미지 위상을 제고하는 데 성공을 했다. 그러나 정권 말기 시간에 태무에 살 집을 내곡동입니까? 강남구. 그게 집을 사겠다. 건축한다는 이유로 국민 혈세 57억, 42억 이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혈세를 낭비했다는 이명박 대통령.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 10억, 20억, 50억을 애사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뉴스를 접할 때 왜 반동 세력들이 한국 내 반동 세력들이 각하 새끼 짬뽕이라 욕을 하는지 낙곰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지를 알겠습니다. 네. 강기갑, 정동영, 박운서 서울시장, 김근태 장례식장에서까지 나타난 할머니 정신감정 받아야 된다. 치료 감호 조치를 했다는 검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왜 하필이면 좌파적인 사람들만 찾아가서 목을 비틀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소란을 피웠는가? 네. 이분이 전두환, 노태우 그런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집 앞에서 소리를 버럭 지른다거나 소란을 피웠다면 문제가 달라질 텐데 왜 좌파들만 찾아가서 소란을 피웠는가? 너희들은 빨갱이다. 빨갱이들 나라를 다 망치고 있다고 왜 절규했는가? 검찰은 그 할머니를 정신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병력이 있다는 등 이유로 보호, 감호, 치료 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오늘 저는 또 한번 생각이 납니다. 그런 분일수록 우리 검찰이 좀 더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자로 몰아치는 그런 검찰의 모습을 볼 때 대한민국 검찰 내 벤스 검사가 나타났고 내 향은 접대를 받고 캐시 현금을 받고 목이 날아가는 판검사들을 바라볼 때 물론 100명, 500명, 1000명, 2000명, 5000명 속에 한두 사람 후레자식 같은 사람이 없진 않겠습니다만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두고 떠나온 서울 코리아를 바라볼 때 일부 판사들 대통령이란 사람들의 그 패밀리들이 하는 행각들을 볼 때 실망이 앞선다는 이 얘기입니다. 네. 삼성전자, 삼성그룹 지난해 4분기에서 무려 사상 최대 규모 흑자 164조 원을 벌어들였다. 매출이다. 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삼성전자 그룹들. 네. 그러나 삼성그룹이 삼성전자가 사회에 환원했다는 말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어젠가 얼핏 신문 기사를 보니까 동방선장위원회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많은 재벌들에게 특히 삼성그룹을 향해서 그랬습니까? 돈 좀 내놔라. 같이 동반 성장해보자. 서민들과. 그런 경제 논리를 펴니까 이병철 씨 아들 이건희십니까? 총수가 나는 경제학을 공부해도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다. 나왔습니다. 대북 투자도 기피했던 삼성. 매출이 높고 순이익이 많으면 다른 기업체들처럼 사회 환원도 좀 하고 기부를 해야 되는데 삼성그룹에서는 그런 이벤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많은 돈 벌어서 그 많은 돈을 수익성 올려서 어디다가 사용할 것인지 우리는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노인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출마를 목표로 해서 1,500억, 2,000억, 5,000억, 3,000억을 억씩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노인들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도 못한다. 그럴 경우 삼성 의료병원입니까? 모두 무료 병원으로 운영하는 한 달만이라도 두 달만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이건희 삼성그룹 총수 여러분들, 통일신문에서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네. 주식시장 봉 기자가 한 달 전에 그런 말 했죠. 대한민국 정글가에 툭하면은 김정일이 죽었다. 네. 북한의 핵폭발 등으로 인해서 네.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동서풍을 타고 서울에 떨어졌다. 그래서 개소문을 퍼뜨린 그런 뉴스들을 바라볼 때 분명히 대한민국 정권가 안에 네. 불순 세력, 친북 세력들이 있다. 체포하라고 몇 번 인터넷 뉴스에 올렸는데 아직 한 마리도 잡았다는 뉴스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당신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좌파들이, 친북 간첩들이 침투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두 놈 잡았다는, 체포했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고 네, 이래서 되겠는가? 저는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네, 불순 세력들 조작 가능성, 영변 고폭 실험 도중에 폭발했다. 네, 수사 의뢰했다고 합니다만은 그 범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개소문이 코스피가 장중에 약 10%? 2%? 네, 곤두박질 쳤다는 그런 뉴스를 볼 때 2012년 용띠에 심상찮은 범상찮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바람을 몰아치는데 일조하고 있는 사람, 한나라당 뼛속까지 다 파헤쳐보겠다, 뜯어고쳐보겠다. 그러니 결의로 시작된 비상대책회의, 거기 보수 한 사람 김종인 전직 장관 출신입니까?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노른자에서 생활했던 김종인이라는 사람, 네, 한나라당 정강 정책에 보수라는 이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제 그저께 그런 말 했죠. 네, 보수라는 용어 개념을 삭제하자 필요성이 있다. 시대가 바뀌었다. 젊은 청들은 우리 늙은 보수들을 보수 꼴통이라고 욕한다, 비방한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그분의 말을 들으면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국가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소위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 정책의 개념이고 가치라고 볼 수 있는 보수 자체를 삭제하자, 없애버리자. 중도보수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발전적 보수와 합리적인 개혁의 정통성을 개성하여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한나라당 정강정책을 무시하고 이 사람이 이념에 집착할 필요 없다. 이념에 집착할 필요 없다. 이제는 우리 다 때리집어 치우고 실용주의로 나서자는 식으로 나오는 이런 김종인 비대위원의 말을 들어볼 때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권가의 간첩이 침투하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아주 가소평가하는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두 무렵에 저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서울 본기자가 한이 맺혀 있는 그 국가정보놈들을 향해서 보도하고 있는 이 시간, 지난주에 서울 국회에서는 국정원장 집 관제를 새로 짓는 모양입니다. 한남동에서 내곡동까지 가면 그 1시간 2시간 걸리죠. 그 먼 곳에 관제를 짓는데 14억은 돈을 좀 내놔라. 국민 세금 내놔라. 또 특별활동비 79억 원을 내놔라. 이 또 툭하면 억입니다. 네, 약 100억을 해먹으려고 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안 된다, 줄 수 없다,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통쾌한 심정이었습니다. 네, 국정원장 간사를 짓고 특별활동비 총 100억을 내놔라. 이런 도둑 같은 인간들, 간첩 한 마리 제대로 잡지 못한 이 인간들이 북한 TV 뉴스를 보고 정보를 입수한다는 이런 자들이 어떻게 이런 발상들을 하는가?
노태우 이후 오늘 이 시간 국가정보원이 국가심장 역할을 해야 될 그 자들이 보여주는 행각은 실로 가소롭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MB 이명박 대통령까지 최고 책임자가 됐다면 국정 대한민국 한반도가 나가야 할 지향해야 될 길이 어딘가를 모르고 물론 취임하자마자 외환 제휴의 환란이 도래했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하더라도 그러나 노무현 김대중이 뿌린 그 이래 뿌린 10년 그 좌파들의 행각들을 정리해서 특히 국가정보원 검찰 등에 도사리고 있는 자들을 거의 속아낸다 퇴출시키다는 뉴스가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한민국 안보를 재정립하는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될 이명박이가 경제 문제 4대강에 해란이 됐다 급급하다 보니 세월이 11년 2년 3년 4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 등등 갈목할 만한 성과물은 있으나 앞으로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국가안보 안전보장을 책임지고 틀을 구축해야 될 대통령 책임자가 헌법 수호자가 체제 수호자가 보여준 이명박 대통령실의 그 5년을 계산해 볼 때 금년 안에 국군 포로들이 내려온다든지 휴전선에 전진 배치된 남북한 군인들이 각각 후방으로 후퇴한다든지 핵무기 폐기 등 북한의 개방화가 선포된다면 우리는 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만 현재 시간 우리는 시계제로다 예측 불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들이 뛰고 있으며 뼛속 깊이 모든 걸 뜯어 고치겠다. 네,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겠다. 네, 우리는 주목하면서 특히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 선거가 시작되고 있다는 이 시간에 오늘 저는 북한 김정일 장례식이 오늘 상중이다. 전직 북한 지도자의 그 상중 기간에 우리 서울은 그들이 북한 사람들이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좀 고민하게 해주자.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여유를 갖자. 네, 이러한 취지로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내용들을 종합 분석해 볼 때 아직도 철없는 이명박 대통령 팀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집착하여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연다면 우리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그 개념 뜻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북한에 지원한다는 단순 구사가 아니고 전폭 지원한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대화문, 북한의 군축회담, 군비 축소를 할 때 판문점에 비무장지대에 진을 치고 있는 그 북한 공격부대들이 후방으로 후퇴했을 때 그때 우리는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대화의 문을 연다고 해서 전폭 지원을 하겠다는 이 이명박 대통령 발언들, 청와대 외교안보팀들 우리는 북한을 통일할 의사가 없다. 걱정 마라. 흡수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또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흡수하겠다 해서 북한이 흡수당할 북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이런 외교안보팀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자존심, 명예를 송두리째 짓밟히게 되고 있다. 원인 제공하고 있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학을 제대로 공부 좀 한 자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총살 비명에 가더라도 10년, 20년 동안 대통령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청계천 하나 이루었다고, 성공했다고, 대통령이 된다는 그런 사회, 그런 사람들의 의식구조. 민주통일신문 이 미약한 이 방송국에 보내는 개인 유산 50만 달러도 차단시키는 그 악질들이 아직도 거식하고 있는 그런 사회를 바라볼 때 나는 현 정권에 대해서 결코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통일부 장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통미봉남, 미국과는 대화를 하고 서울 남한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소위 그런 북한의 대남 전략들이 현재 진행해 있으나 김정은 27살짜리 그 김정은이는 분명히 인민군 총사령관이며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북한의 현재 지도자다, 최고 지도자다,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수령이 죽었을 때, 주석이 죽었을 때 그 아들 김정일이는 나도 주석이다 말하지 않고 국방위원장 직함을 가지고 업무를 보았듯이 김정은 역시 내가 국방위원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민군 총사령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직함을 갖고 있는 이 김정은이를 우리는 주목하면서 이 어린 사람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기다리는 이명박 대통령 팀들 척언하고 가련한 생각도 듭니다. 남북 정상회담 그 아젠다는 무엇인지 좀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김정일의 그 사망 배경 누가 죽였는가 자연사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궁금증을 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김정일이 죽은 다음 직후에 중국은 역사적인 기회가 왔다. 그런 발언들을 볼 때 김정일이가 평소 중국과는 혈맹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중국을 불신했고 판문점에 나와 있던 중국 대표들을 철수시켰고 또 북한 역사 교과서에 한국전쟁 6.25 전쟁 때 중공군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빼버렸다. 이거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이 드러났는데 6.25 참전 중공군 때문에 북한이 살았는데 교과서에는 중공군이 참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던 사실, 그리고 2003년에 북한이 처음으로 핵을 발사 실험할 때 중국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발사 20분 전에 통보했던 사실, 이런 점들을 바라볼 때 중국 정부가 참지 못하고 김정일을 제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중국 정부가 2012년 올해 북한 핵을 폐기하는데 전력을 다해 줄 것이며 아직 21세기는 차이나와 우리 아메리카가 함께 공조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방송 중국 정부를 향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태평양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그 중국이지만은 일단은 지금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폐쇄시키는 조치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민주통일신문 방송입니다. 잠시 후 KBC 텔레비전 최창준 기자가 우리 LA 로컬 뉴스가 보도할 것이며 그 다음 성경 강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강의 내용 일부 문제도 있고 많은 쟁점을 다루고 있는데 성경학적으로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그럼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